지난해부터 채소 가격이 폭락하고 수입 농산물이 늘면서 농산물 폐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양파 주산지인 무안 지역 농민의 걱정이 큰 가운데 무안군이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파뿐만 아니라 배추와 무 등 채소의 산지 폐기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순천시가 검토 중인 대규모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주민들이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나섰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광양에 들어설 전남 동부권 첫 예술특목고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가 내년 개교로 확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기존 예고교육 과정에 더해 새로운 융복합형 예술 과목을 개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부터 채소 가격이 40% 이상 폭락하고 수입산 농산물까지 늘어나면서 곳곳에서 농산물 폐기라는 극단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무안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파를 생산하고 있지만 1년 농사를 망치면서 농민들은 망연자실해합니다. 앞으로 농사를 계속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의 한 양파 농가입니다. 농지 가득 양파가 곳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농사가 잘 됐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가격이 폭락해 팔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입니다. 물량이 부족하면 수입에다 갖다 채우고 물량이 이제 남아 돌면 이렇게 매년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농업 정책 자체가 틀이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부터 양파 가격이 40% 이상 폭락했습니다. 현재 서울 가락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무안 양파 가격은 1kg당 507원. 지난 4월 900원과 비교하면 한 달 새 400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수입 농산물까지 늘어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는 시장 격리 차원에서 농산물 산지 폐기라는 극단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라남도 역시 올해 조색양파 재배 면적의 11.2%인 167헥타르를 총 30억 원을 들여 폐기 조치했습니다. 물량만도 1,840톤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무안에서만 60.3헥타르, 도 전체의 36% 정도입니다. 전라남도는 시장 격리에 참여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3.3제곱미터당 5,922원을 보전해줄 예정입니다. 하지만 폐기 처분 단가에 농민 자부담 20%가 적용되면서 농민들은 더욱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무안군은 농가 자부담을 완화하고 양파 소비 촉진을 통해 농가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서울 대형 백화점 판촉 행사와 서울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양파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와 행사를 계속 가질 계획이고요. 특히 양파와 관련된 레시피를 개발하고 무안 양파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를 확대해 농가 소득과 연결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우체국 온라인 판매망과 연계해 쿠폰 지급과 택배비 무료화 등 군비를 투입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양파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5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생산한 저장 양파 재고량이 많고 소비까지 부진한 지금 장기간 약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무안 양파뿐 아니라 배추와 무 등 채소의 산지 폐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념 채소의 경우 가격 회복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농산물 수급 조절 실패와 가격 폭락이 산지에서 농산물의 폐기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올해 전남 지역에서 생산된 겨울 대파는 12만 4천 톤으로 지난해 11만 6천 톤보다 6.7% 증가했습니다. 겨울 배추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32만 6천 톤이 생산돼 지난해보다 17.2% 늘었습니다. 14일 기준 도매 가격은 겨울 대파가 1kg에 1,337원으로
평균 금액인 1,308원보다 2.2% 올랐습니다. 하지만 겨울 배추는 한 포기에 1,100원으로 2,083원 하던 때에 비하면 47.2% 줄어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산지 폐기도 이미 몇 달 전에 다 진행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저희 품목에서 보면 겨울에서 봄 쪽으로 작황이 좀 옮겨오는 시기라서 시세가 그래도 뭐 지난달보다는 조금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그나마 날이 풀리면서 가격이 조금은 상승하고 있지만 봄 배추 출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이마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본격 출하 예정인 중만생종 양파와 마늘의 생산 과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생산량 급증과 소비 감소로 양념 채소 가격이 오르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또 정부 대책이고 발표가 될 거라서 이제 정부 대책이 발표되면 또 그때부터 가격이 또 지금 전망이랑 또 다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정부 대책 발표가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전남도는 월동 채소와 양파 등을 시장 격리했지만 수급 안정에는 부족합니다. 대체작물 개발과 수급 조절, 품목 확대 등 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지연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늦은 밤 아파트에 진입해 금품을 강탈하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밤 11시 10분쯤 아파트 반범창을 뜯고 들어가 잠을 자던 7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로 피해자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족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4일 밤 9시 22분쯤 목포신항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54살 남성 A씨는 목포 북항에서 목포대교를 넘어 신항으로 향하던 차량의 우측 범퍼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현장에서 낙지 어획을 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 분위기 속에 순천에도 대규모 풍력발전 시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발전시설 예정지 주민들은 환경 파괴와 건강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순천시의회는 발전시설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효력이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풍력발전시설 예정지 주민 20여 명이 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올해 들어 순천시에 검토되고 있는 풍력발전시설에 대해 주민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들은 환경 파괴와 건강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풍력발전시설로부터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고향을 지키고 자연 속에서 열심히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결과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가? 풍력을 나라의 무슨 에너지 발전을 위해서 하니까 반대는 할 수 없어요. 모든 환경 때문에 기농을 한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지역 특성상 절 중간에 있는 소음만 해도 이렇게 울려버리는 그 거리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밝혀질 위험성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풍력발전시설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조례를 강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업인 만큼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때로는 사유재산권 침해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때로는 주민들이 고향에 사시면서 정말 고향을 등지게 하는 또 아픔은 없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행 순천시 발전시설 조례는 주택과 발전시설 사이 거리를 1km로 제한하고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풍력발전 개발 허가 신청이 순천시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업체는 지난달 19일 승주와 월등, 서면과 향동 지역이 걸쳐진 발항산 인근에
풍력발전기 20기를 설치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만약 순천시 의회가 조례 개정 작업을 서둘렀다면 풍력발전 시설은 해당 지역 주민 바람대로 순천시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풍력발전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데 조례가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생태도시를 표방하며 각종 개발사업 검토 과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순천시. 하지만 뒤늦은 행정 조치로 주민들은 뜻밖의 풍력발전 시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광양에 들어설 공립형 예술특목고가 최근 교명을 확정하고 내년 3월 개교 준비에 한창입니다. 도교육청과 광양시는 기존 예술고 교과 과정에 더해 미디어 예술 등 다양한 융복합 예술교육 과정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광양에 건립 중인 공립형 예술 분야 특수 목적고가 내년 3월 개교를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5년 유치 확정 이후 부지 선정과 시설비 문제로 난항을 겪던 학교 설립은 현재 공정률 50% 이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정된 학교의 정식 명칭은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마동 커뮤니티센터 앞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설립되며 타 지역 학생을 위한 기숙사도 지어집니다. 예술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전남 지역 학생들의 선택지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 들어설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는 전남 동부권에 처음으로 세워지는 예술 분야 특목고입니다. 2020년 신입생 정원은 60명인데요. 도교육청은 소수정예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의예술고에는 기존 예술고 교육과정을 비롯해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연계 과정이 개설됩니다. K-팝 한류 열풍에 맞춰 대중예술과 실용음악 분야 과목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순수 미술과 순수 음악 영역뿐만 아니라 영상 미술과에서는 영상 미술,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미디어 아트 분야의 그런 새로운 트렌드들을 도입했고요. 미술과에서는 공연 예술이라든가 또 무대 예술, 그다음에 실용 음악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함께 융합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들을 편제했습니다. 광양시는 러시아 샹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과 협약을 맺고 현지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교수 파견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창의예술고는 오는 7월 첫 신입생 전형 요강을 공고합니다. 융복합 예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가 지역 예술인 양성의 거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15일은 스승의 날이죠. 교권을 존중하고 스승을 공경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정 기념일인데요. 그런데 이 스승의 날이 언젠가부터 교사들에게는 불편한 기념일이 됐습니다. 바로 김영란법 시행 때문인데요. 조금은 조심스러워진 스승의 날.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들이 찾아왔는지 고정민 기자가 키워드로 알아봤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 이후 세 번째 맞는 스승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날을 어떻게 기념해야 하는지 여전히 헷갈리는 점들이 많습니다. 카네이션 생활은 드릴 수 있는지, 음료수 한 잔도 안 되는 건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선물의 허용 범위와 스승의 날 분위기를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스승의 날 선물 어디까지 허용될까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 카네이션은 학생들이 모은 돈으로 반장이나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교사에게 주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학부모가 주는 건 안 됩니다. 대표 몇 명이 따로 전달할 경우는 인증샷을 찍어 공개하는 게 좋습니다. 카네이션은 생화든 종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케이크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선생님과 나눠 먹어야 하고 따로 챙겨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선물도 학생들이 따로 돈을 모아 드리는 건 할 수 없고 금액이 5만 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설학원이나 순수 민간 어린이집이라면 성의 표시가 가능하고 이 국공립이나 공공기관에 위탁받은 곳은 선물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이 스승의 날 풍경도 사뭇 달라진 건데요. 시민들은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마음은 표현하고 싶지만 솔직히 이렇게 일관되게 정해진 게 아니니까 누구는 뭐 줬는데 누구는 뭐 줬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이제 그 날 맞이해서 조금 표현 못한 것도 표현을 할 수 있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네요. 앞서 보셨듯이 김영란법 때문에 세상이 각박해졌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선물을 전할 수 없어 아쉽다는 목소리까지 시민들의 생각은 다양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스승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어도 제약이 많다는 건데요. 결국 김영란법 시행 이후 스승의 날 선물도 종류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선물의 종류입니다. 요즘 일선 학교에선 이미 선물이 사라졌고 이 손편지로 학생들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참신한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오히려 상장을 만들어 선생님께 전달하는가 하면 학생들이 교사를 위해 음악회를 열기도 합니다. 선물 풍속뿐만 아니라 스승의 날 학교 행사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스승이 세족식 행사를 준비해 직접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거나 밥을 거른 학생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스승의 날은 교사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날이 됐습니다. 해석이 어렵다 보니 사소한 행동 하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변경하라입니다. 최근 들어 스승의 날이 교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곳곳에서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폐지하거나 차라리 교육의 날로 바꿔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요. 올해는 전국에서 700여 곳에 가까운 초중고등학교가 스스로 휴업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에선 스승의 날을 법정 기념일에서 제외하고 민간 기념일로 바꿔달라는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교사들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감사와 존경을 강요하는 듯한 이런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현장 교사들은 이렇게 스승의 날 이렇게 기념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식으로 좀 교육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함께 교육과 관련돼서 기념하고 이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듯 김영란법이 가져온 변화들 때문에 스승의 날 존폐와 명칭 변경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3년째. 스승의 날의 명칭이나 시기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벌이기보단 스승과 제자가 서로를 배려하며 덕담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전남 지역 버스 파업이 극적인 협상 타결로 철회됐습니다. 당초 전남 14개 시군 시내 농어촌 버스 운송사 18곳은 노사 간 임금 협상이 결렬돼 전남 도농위원회에 지난 4월 조정 신청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5월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었지만 광양을 마지막으로 전체 협상이 타결되면서 파업은 철회됐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시내버스 운전원은 기존 한 달에 일일 16시간 15일 근무에서 2일을 단축한 13일을 근무하고 농어촌 버스 운전원은 일일 13시간 18일 근무에서 1일 단축한 17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은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가 전기 이륜차 민간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목포시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해 올해 14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기 이륜차는 차종에 따라 한 대당 219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시민들의 편리한 세금 납부를 위해 시청에 무인 수납기를 설치했습니다. 광양시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민원인이 꾸준히 늘고 있어 휴대폰 소액 결제와 카드 이용이 가능한 무인 수납기 2대를 설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무인 수납기에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국세를 제외한 지방세, 세외 수입과 자동차 과태료며 환경 개선 부담금 납부는 하반기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암군이 드론을 활용한 파종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영암읍 배날리 마을 인근에서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파종 시연이 진행됐습니다. 영암군은 드론을 활용할 경우 파종뿐만 아니라 비료나 농약 살포가 가능하며 논 시바르에 10.44시간 소요되던 노동력을 5.22시간으로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암 농업기술센터는 드론을 이용한 파종과 방제 등 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흥 녹동 농협이 올해 햇마늘 첫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녹동 농협 공판장은 전국에서 유일한 햇마늘 산지 경매장입니다. 햇마늘은 이번 경매에서 최고가 15,200원에 거래됐으며 경매는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신안군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을 설치하고 권리 헌장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납세자 권리 헌정 개선 사항은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보호받을 권리와 공정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연기 신청이나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등이 포함됐습니다. 신안군은 4월 9일자로 개정된 납세자 권리 헌장을 홈페이지와 군보에 게시하고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이 40대, 50대를 위한 희망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장려금은 40대와 50대 중장년 취업자와 지역기업 양쪽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에서 중장년 근로자를 채용하면 기업에게 500만 원을, 중장년 취업자에게 300만 원을 10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중장년 6명으로 기업마다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영암군에 있는 최대 300명 미만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오는 28일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 포럼을 개최합니다. 남도 바닷길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관광 분야 전문가와 시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포럼에서는 지역 축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광양 지역 축제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완도군이 민선 7기 군수 지시사항 추진 상황 점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시사항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 파악 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완도군은 모두 54건의 지시사항 가운데 명사심리해수욕장 블루플래그 국제인증 획득과 해양치유산업 추진 원년 선포 등 12건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여성 농업인의 출산 부담을 덜기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했거나 출산을 앞둔 여성 농업인의 영농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는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 전후 180일 기간 가운데 최대 70일 동안 농가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기세가 꺾일 줄을 모릅니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우리 지역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우리 지역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남은 한 주도 맑고 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 선박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은 점점 더 오르면서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한낮에는 강한 자외선과 더불어 오존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은 오염물질이니까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오존 생성이 많이 되는 차도에서 최대한 떨어져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You're so rock and roll, roll. 흥얼대는 그녀와 탄성이 절로 나와. Need you well around, round. 가려던 곳을 잊은 채로 걸음은 널 따라가. It's all abo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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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t's all abo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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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상상을 자극하는 실루엣 적당히 풀어 헤친 듯한 hair 왠지 더 튀는 랩샷.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